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또 가고 있는 것 저 같아서. 되게 좀 끔찍한 사진들도 많이 보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관련된 내용들 가장 전문가시죠, 우리 성일강 서강대 교수님. 유로메나 연구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뭐 서강대 교수 유로메나 연구소잖아요.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 하고 계신 채널은 헬로우메나. 그렇습니다. 요즘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들어오십시오. 네, 성일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성일광 교수님도 가볍게 다니셔야죠. 학교 또 캠퍼스 걸어 다니시려면 신발 편해야 됩니다. 뭐 좋은 거 나왔나요? 락포트로 드립니다. 이거 락포트 갑니다. 락포트로 갑니다.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요? 어차피 출연료 대신 나가는 거라 차라리 출연료가 낫겠는데? 고민이 됩니다. 네, 네. 고민하실 수 없습니다. 선택이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교수님께도 한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웃을 상황은 아닌데 네. 어떻게 된 건지 현재 상황 좀 알려주세요. 예, 상황이 예.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 휴전이 일단 됐었거든요. 네. 3단계 휴전안이 있었고 음. 첫 번째 단추는 잘 끼워졌죠. 네. 1단계까지는 뭐 42일 동안 인질 33명을 풀어내는 네. 1단계는 잘 끝났어요. 정말 그것도 잘 될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도 끝났는데 2단계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나머지 한 59명의 또 인질이 아직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아마 사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59명 풀어내려면 2단계로 가려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군을 다 철수시켜야 됩니다. 네. 네. 군인들을 다 철수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특히 나타냐후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2단계를 갈 수가 없죠. 네. 왜 못 가느냐면 그걸 또 설명을 또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2단계를 그럼 갈 수가 없으니 1단계를 연장을 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은 빼지 않고 네. 인질을 계속 더 석방을 시키자. 근데 그거는 이제 또 하마스가 또 싫어할 것 같은데. 하마스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네. 하마스가 가장 원하는 건 네. 이스라엘 군이 빨리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다음에 네. 다시 자기들이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가자 지구를 다시 자기들이 통치하는 살아남기 지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생존 전략. 근데 네타냐후는 그걸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합의가 깨졌죠. 네. 그러니까 인질을 더 풀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날짜는 계속 지나가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2단계를 못 가게 되면 더 이상의 인질 석방도 안 되고 1단계 연장도 안 되면 우리는 전쟁으로 간다고 수차례 경고를 했기 때문에 네.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마스는 자 42일 전에 3단계 합의안을 우리가 3단계 휴전안에 합의를 했는데 1단계가 끝났으면 2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군을 철수시키기 싫었기 때문에 2단계가 안 된 거 아니냐. 네. 그럼 이스라엘 쪽에다 책임을 증가하고 있어요. 일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걸 맞습니다. 본인이 처음에는 3단계까지 해서 잘 하겠다 그래 놓고 2단계에서부터 군을 빼기 싫으니까 안 빼니까 2단계가 성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2단계가 되면 우리가 군을 빼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1, 2, 3단계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렇죠. 그래놓고 약속 안 지킨 거다. 약속 안 지켰죠. 문제 있네. 얘네도. 문제 많습니다. 그럼 왜 약속을 안 지켰는가? 네. 설명을 드리고 이스라엘 국내 정치가 3월 31일까지 네.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네. 연립 정권이 붕괴가 됩니다.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예. 뭐 예산안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하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120석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되죠. 네. 그러면 61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타냐후가 지금 최근에 휴전 협상을 하면서 구구파 연정이 하나 탈퇴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61석밖에 되지 않았어요. 61석, 62석. 네. 자, 그 상황에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를 3월 31일까지 통과시켜야 되는데 혹시 자기 연정 중에서 누가 반란표를 일으키면 네. 큰일 반란을 일으키면 그중에 2명만 반대를 해도 어. 예산안 통과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지잖아요. 자, 그러려면 나타냐후로서는 집 나갔던 구구파
데려와야 정당 데려와야 하나를 돼요. 데려와야 되죠. 네.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네. 들어왔어요. 아 진짜 그런 식이에요? 예, 그렇다면 자 나타냐후는 아니다. 나는 그럴 의도로 지금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다. 네. 하마스가 계속해서 1단계 연장하는 걸 반대하고 지금 1단계가 끝난 다음에 보름이나 20일 지났는데 계속해서 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계속 하마스에게 지금 재건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시간만 주는 격밖에 안 된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마스를 계속 군사적 압박을 해야 1단계 연장이나 뭐 2단계로 갈 수 있다. 그런 논리로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게 전쟁이 시작하니까 구급파가 딱 들어왔어요. 다시 68석이 됐어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타냐후 총리의 이 그렇죠. 결정에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예산안을 안전하게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연정을 더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네.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 국내적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 전쟁을 벌인 것으로 봐도 뭐 무방한 거고. 예. 아, 그럼 이거는 이게 원인이 그렇다면 끝나는 것도 그러면 국내적 요인이 해결이 돼야 뭐 끝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 미국의 국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래된 그 국무장관이 유명한 이스라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말 중에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은 없다. 그건 뭐 말이냐? 네. 이스라엘 오로지 국내 정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외교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스라엘 국내 정치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네. 해소돼야,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해소돼야 이 전쟁은 끝난다. 근데 어쨌든 연정이잖아요. 그 네. 구구파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지금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 안 하면 자꾸 구구파 빠져. 그렇죠. 그럼 전쟁은 계속된다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아니면 단독으로 완전 정부 구성할 정도의 뭔가 지지가 생기거나.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럴 없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권이 지금 내년 11월까지 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내년 11월에. 네, 내년 11월에 총선이에요. 아이고야. 언제 끝나? 26년 11월. 예. 그러니까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 재개뿐만 아니라 이번 1단계 휴전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33명을 풀어줬는데 그 조건 자체가 그 휴전 하마스와의 조건 자체가 작년 4월, 작년 5월 휴전안과 똑같아요. 그럼 왜 작년 4월, 3월에 안 했냐 이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네, 네. 결국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구구파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휴전을 하면 우리는 연정을 탈퇴하겠다. 계속 협박을 했거든요. 인질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59명입니다. 남은 인질이? 59명인데 그중에 절반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말은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럼 가자 지구를 리조트로 만들자. 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얘기였겠지만 미국이 개입해도 안 될,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트럼프 부동산업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자 지구를 저렇게 황폐하게 이번 전쟁으로 거의 뭐 다 망가졌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곳을 리조트로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판타지죠 일종의. 네. 그럼 문제는 이제 가자 주민도 다 내쫓겠다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220만 되는 가자 주민을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아니면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누구라도 원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확실한 재건 작업에 들어가겠다. 문제는 가자 주민 아무도 뭐 일부는 원하겠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자지구는 그러면 네. 막 폭격돼서 건물이 막 많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네, 80% 무너졌다. 하여튼 그 상황에서 네. 그 주민들은 어떻게 막 임시 뭐 보호소 이런 데서 계속 살고 있는 그렇죠. 뭐 텐트 치고 살든지 컨테이너에 살든지 완전 진짜 난민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뭐 앞으로는 이 상황이 또 계속 전투하고 공격하고 이 상황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분간?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어쨌든 군사적 압박만 통할 것이다. 네. 그래야 뭐 또 다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군사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마스로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남은 59명의 인질밖에 없습니다. 네. 이걸 다 풀어주면 자신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로부터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것마저 풀어주면 이제는 이스라엘 완전히 하마스를 잡으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는 대신 이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하마스 입장에서는 내가 그 인질들을 다 석방하는 순간 네. 마치 그 우리 그러니까 도둑이 내가 너 풀어주면 경찰 신고할 거잖아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풀어주는 순간 우린 끝난다고. 그냥 생각해요. 백기투항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제3국의 어떤 그 비집고 들어갈 만한 어떤 중재를 할 만한 할 만한 거리들이 국가는 뭐가 없죠. 있어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지금 나타냐후에게 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이런 상황이니까 네. 현재로서 이 교착 상태, 이 지금 재개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 아니 네타냐후는 지금 나타냐후가 뭐 무슨 비리 혐의 같은 것도 지금 엄청 제기되고 있지 않아요? 네, 비리는 뭐 재판도 벌써 받고 있고, 아 재판 받고 있어요? 네,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재판장에 가서 출두를 하고 지금 계속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래서 이것도 최초죠. 현직 총리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것도 최초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대부분의 그 상식 있고 교양 있는 네. 총리들은 기소가 될 듯하면 알아서 사표를 물러나고. 냅니다. 네. 근데 우리 이 나타냐후 총리님 얼굴이 아주 두꺼우시고 아주 그냥 그 권력용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시간 내서 재판장에 갔다가 또 총리실에 가서 나의 업무를 다 보겠다. 어쩜 우리 총리에서 물러나면 진짜 제대로 수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수사하고 수사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하면 더 예. 잡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지금 상황이 거기다가 예. 또 아주 어마어마한 또 게이트가 하나 터졌어요. 뭐죠? 네. 까따르 게이트. 까따르? 네. 까따르의 PR 업체가 예. 나타냐후 총리실에 자금을 댔다는 지금 게이트가 터졌어요. 카타르가 왜 거기에 자금을 내요? 카타르가 자금을 전 세계에 살포를 하고 다니죠 요즘에. 예, 예. 2022년인가 2023년 유럽 EU의 체육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네. 카타르 돈 받아가지고 카타르가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개최하는 그 투표 선거에 네. 영향을 주기 위해서 돈을 살포를 했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나타냐후 총리실에다가 돈을 살포를 해서 카타르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해달라. 카타르가 작년부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인질 협상을 중재를 해왔죠. 네. 자, 그런 사이에 미국의 공화당이나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야 카타르는 쟤는 한쪽으로는 마치 말이야 평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중재를 하고 있지만 또 한쪽 면을 보면 중동에서 아주 이슬람주의자들 네. 뭐 무슬림 형제단이나 하마스나 탈레반이나 이런 조직들을 계속 돈을 대고 있지 않냐. 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애야. 네.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내부도 비판받고 미국 공화당도 그렇게 또 카타르에 미군 기지가 엄청난 군 기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카타르라는 거는 색깔이 불분명해. 쟤들은 미국 편인 듯 하면서 또 아닌 듯하고 테러를 지원하는 단체도 지원하는. 자 이런 이런 국가란 말이죠. 네. 자, 이런 국가에 지금 돈이 이스라엘 총리실에 나타냐 총리의 측근의 보좌관의 월급을 까따로 돈으로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도대체 총리실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총리실에 돈이 없어서 어찌 보면 적성국에 가까운 카타르 국가에 돈을 가져와서 걔 월급을 줬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조사를 누가 했냐면 네. 이스라엘에 있는 신베트 국내 정보부장이 있습니다. 국내 네. 정보부장. 네. 일종의 이제 FBI죠. 미국으로 치면 국내 정보. FBI 수장을 또 나타냐후가 네. 파이어 했어요. 네.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있죠. You're fired. 아 그래요. 이 까따르 게이트를 수사하는 수장을 파이어 했어요. 수사 중에. 네, 수사 중에. 그리고 임기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보통 안 자릅니다. 아무도 안 자릅니다. 네. 누가 정보부장을 갑자기 임기 중반에 자릅니까? 네. 이것도 최초예요, 사실은. 네.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자른 이유는 뭐 정보부 수사관과 나의 두 사이에 믿음이 없다. 그리고 작년 2023년 하마스 공격할 때 막지 못했다. 네. 그런 빌미를 대고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정보수장은 성명을 내요. 네. 나타냐고 나를 자른 거는 지금 내가 조사 중인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 까따르 게이트 조사 중인데 그걸 막으려는 것이다. 그럼 그것 때문에라도 자기 정치적인 그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은 더 그렇죠. 신경 지금 쓸- 자를 사람이 되게 이미 두 사람을 잘랐어요. 누구요? 이번에 FBI 이스라엘 FBI 국내 정보부장 잘랐죠. 그 전에 군 참모총장도 잘랐어요. 군 참모총장. 참모총장도 잘랐어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모총장이 똑같죠. 명분은 10월 2023년 하마스 공격 못 막았다. 아. 그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인데 참모총장 잘. 네, 장군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그 진짜 이유는 뭐냐? 네, 진짜 이유는 뭘로? 진짜 이유는 똑같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참모총장이. 참모총장이 나타냐한테 많이 개겼거든요. 뭐 시키면 잘 안 하고 전쟁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전쟁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 끝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나타냐후 입장에서는 얘 뭐지 내 말도 안 듣고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 측근 또 군 장성을 거기다 군 참모총장으로 지금 내려 꽂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1년에 지금 이런 사태가 군 참모총장 잘랐죠? FBI 국장 잘랐죠? 네. 한 사람 더 자르려고 해요 지금. 누구요? 검찰총장을 또 자르려고 합니다. 검찰총장. 네. 아 그래. 예, 자기 거의 이 정도면 콩가루 아닙니까? 아. 아니 그 이스라엘에 예. 이 정도 콩가루인데 예. 국민들이 그 가만 놔둡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아 도대체 인질이 아직 59명이나 잡혀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인질부터 빨리 풀어야 되는데 다시 전쟁을 재개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국민들은 뭐 하냐? 거리로 나와야 되지 않냐? 네. 아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관심은 있죠. 찬성하는 이번에 FBI 그 국내정보부 국장을 자르니까 어제부터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네네. 뭐 한 몇십만 명이 나와야죠. 많으면 몇백만까지 나와야 되는데 몇천 명 수준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텐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 워낙 지치고 이래가지고 시위에도 지금 적극적이지 않는. 그쪽 국민들도 지치였구나. 예, 뭐 전쟁을 너무 2년 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도 좀 지쳤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엄청 지쳤죠 지금. 네. 네. 결과도 빨리 안 나오고요. 너무 지칩니다 지금. 결과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쳐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 국민들 아니면 이거 나타냐후 총리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뭐가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와, 저런 성향을 갖고 있는 네타냐후를 진짜 우리가 안정적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드는데 네. 안정적으로 권력 유지가 어렵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좀 어떻게든 안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아이러니한 생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딜을 할 수 있죠. 너 총리 계속 시켜줄 테니까 네. 전쟁하지 마라. 이게 가능한 딜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총리인데. 아니 이 상황에서 그럼 다른 중동 국가들은 야 우리가 가자 좀 돕자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별로? 있긴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자 지구 그렇게 주민들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네. 이집트에서 아랍연맹 회의가 열렸죠. 3월 4일 날 열려가지고 이집트가 가자 지구 재건 방안을 새로 제시를 했어요. 네. 3단계 가자 지구 재건안. 그리고 가자 주민들은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가자 지구에 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가자 지구를 재건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미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아직 수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나타냐후는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를 미국이 가난할 수도 있고 네. 여전히 가자 주민을 주변 국가로 일단 이주시킨 다음에 재건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오케이. 뭐 이스라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 때문에 중동에 있는 뭐 이란이라든지 그런 쪽을 자극하는 건 또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피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가자 얘기를 지금 한 20분 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란 문제도 좀 심각해요. 이란? 네. 이란이 지금 트럼프가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냈답니다.
뭐를 보냈다고? 서한 서한, 편지를 서한. 보냈어요. 예. 핵 협상과 관련해서 네. 2달 정도에 우리가 이란 니네와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2달 정도 안에 핵 협상이 잘 안 되면 우리는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다. 서한을 보냈어요 그렇게? 이미 받았어요. 최후 통첩 예. 같은 거네요, 거의. 예. 받았고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비밀리에 미국에 이제 전달할 것이다라고 했고 아직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제 답변을 줄 텐데 서한 내용 자체가 지금 그래요. 2달이 이제 협상 시작 시점부터 2달인지 네. 뭐 지금부터 2달인지 그 정확하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2 months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이란 핵 협상 다시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트럼프는 이란이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 수출을 또 막기 위해서 지금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고 협상으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지지난주 첫 번째 이란의 반응은 이런 미국의 압박 하에서는 우리는 협상 못한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편지를 받고 나서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향후 중동 정세가 상당히 급냉할 가능성도 있다. 아 그래요. 예. 이란에게 두 달이란 시간을 준 거는 미국이 하여튼 이란이랑 뭐 이제 대화는 하되 네. 대신 미국 주도로 무조건 미국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지금 협상이란 게 네. 상대방 좀 인정해주고 네. 상대방 얘기도 좀 들어주고 네. 그런 자세를 보여야지.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래야 사람을 만나야죠. 아무것도 안 사주고 너 무조건 나와. 그냥 나와. 앉아. 이런 방식이에요. 이러니 이란이 사실 나오기가 어렵고 네.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핵만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지금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도 제한해야 된다. 그다음 중동 지역의 대리 조직 지원 중단해야 된다. 네, 네. 하마스나 뭐 예멘의 후티나 예멘 후티 가지고 또 트럼프가 문제 삼았죠. 후티에 대한 군사 지원 바로 지금 당장 중단해라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란이 미사일 개발은 우리 국내 문제 내정 간섭이지 않냐. 우리는 전투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전투기 공격도 못하는데 우리 디펜스 하려면 미사일이라도 있어야 우리 요격망이라도 있어야 우리 이 영토를 지킬 수 있는데 그것도 제한을 한다면 과연 이란이 협상 테이블 나올 수도 있을까?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지금 이제 이란도 경제 제재가 굉장히 지금 아주 하시하는 거죠. 이란은요, 1979년 이후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79년 이후에 이후로 최악이에요. 45년 네, 지났는데 최악이에요. 지금 뭐 이란 리알이 환율이 뭐 80만 90만 리알이었거든요. 1달러에 네. 네? 어제 최근에 본 게 밀리언 100만 그렇게 됐어요. 엄청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 거의 부도 상황이네. 예, 거의 그래서 뭐 국내 상황은 뭐 그렇다 치고 해외 나가는 사람들은 돈 쓸 수가 없죠. 그러네. 1달러에 뭐 그 정도 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이란도 빨리 그 문제를 자기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해야 될 상황인데 미국이 너무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이니까 이거 좀 나서기도 애매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나타냐후는 이란을 공격하고 싶죠 또. 이란도 공격하고 싶어요? 나타냐후는 뭐 욕심이 골란고 뭐 이런데. 네, 골란고는 이미 뭐 더 들어가 있고 시리아는 영토를 또 확장해 있고 네. 왜냐하면 작년 10월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네. 이란의 방공망을 거의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없습니다. 지금 기회는 다시 쌓기 전에. 예, 100만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예요. 기회는 찬스다. 예,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안 되기만을 바라고. 협상 결렬되고. 예,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 아. 깨끗하게 해결 한번 해보자. 어쩌면 나타냐후랑 트럼프랑 그런 건 또 죽이 잘 맞으니까 예. 아예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란이 들을 수 없는 조건을- 제안하고 결렬시키고 바로 이스라엘 공격 때리고 이런 시나리오도 얼마나 가능? 그런 의심도 할 수 있죠.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저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중동은 가고 있다. 굉장히 큰 변수가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요거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요게 있고 또 하나 오늘 이제 말씀 못 나누었던 튀르키예랑 그 무슨 족이죠? 쿠르드죠. 요거가 이제 또 중요한. 시리아가 또 난리 났죠. 그렇죠. 시리아 난리죠. 지금 중동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난리예요. 지금 튀르키예 또 난리 났어요. 거기 난리 났어요. 예, 이스탄불 시장인데 야권의 가장 그 유력한 대선 네. 후보인데 테러 혐의로 지금 잡아갔어요. 에르도안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반정부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도 이게 갑자기 어디로 갈지 지금 이 시위가 만약에 확산되고 강경 진압하고 이러면 네네네. 튀르키예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튀르키예 증시가 급락했었거든요. 지수가 막 7% 지금 더 떨어졌을 거예요. 더 지금. 떨어졌을 네, 거예요. 어제 지금 이스탄불 시장 잡아가가지고. 어렵다. 아휴, 알겠습니다. 우리 성일관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중동 이야기,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네. 하마스 중점적으로 여쭤봤고 이란 이슈 한번 조금 살펴봤고 튀르키예는 예고만 좀 해드렸고요. 조만간에 다시 아마 다시 한번 나오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나와 상황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뭐 네. 터질 것 같아서 네. 성일관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오늘은 신발 플러스 출연료로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출연료 안 뺍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